한국 GM이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GM 한국 철수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GM과 그 협력업체 직원 수는 약 15만 6천 명에 달하는데요. 또다시 불거진 한국 GM 철수설에 대해 진단해봅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한만송 경인방송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GM의 한국 철수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철수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GM 주요 생산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한만성 기자, 철수설이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한국 GM에 지금 2년 동안 한 3년 동안 한 2조 원 정도의 적자 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그 GM의 글로벌 전략에 의해서 한국 GM에서 생산된 차량이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쉐보레 차량으로 이제 많이 수출이 됐는데 이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 적자폭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고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같이 나오면서 적자폭이 커지면서 일단 군산공장 폐쇄를 하고 그 다음에 철수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GM이 한국 GM의 지금 기본적인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까지는 아직 어렵지만 이런 주요 원인들에 의해서 적자폭이 커지면서 지금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GM의 또 베리 앵글 신임 사장이 우리 정부 측에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상 증자 및 이제 세금 혜택 등 포괄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도영 소장님, 그 요구 내용 어떻게 될까요? 네, 베리 앵글 사장이 지난달 한국을 찾아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유상 증자 및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한국 GM의 경우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약 3조 원의 유상 증자를 요구하고 있고 또 지분 17%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 제2대 주주죠. 그 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분대로라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약 5천억 원의 출자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GM 본사가 한국 GM에다가 출자 전환하는 것을 그 FDI 외국인 직접 투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운영비 지원 같은 정책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안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네. 유상 증자 등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GM은 이제 4년간 2조 5천억 원의 이 적자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GM의 완성 적자 원인 한만성 기자는 무엇으로 보세요? 예, 이거는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GM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군 나라에서 이제 자동차 생산 기지가 있는데 한국 GM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GM은 북미 지역에서 픽업 트럭이나 이런 대형차 중심으로 생산을 했다가 대우차를 인수하면서 아시아권에서 중소형 차량 생산 기지를 구축을 했고 그 노하우를 받아서 중국 상하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중소형 차량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큰 경제적 이익까지 좀 봤던 과정이고요. 특히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GM이 파산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거는 한국 GM에서 중소형 차량을 100만 대 이상 수출하면서 그 효과를 좀 톡톡히 봤던 과정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GM이 그 이후에 환해지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시장에서 전격적으로 쉐보레 물량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크루즈라든가 부평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트랙스 같은 경우들을 물량을 줄이거나 없앰으로 인해서 그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라인들은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적자폭은 쌓이고 그 와중에서 지금 홍영표 국회의원에서 얘기하는 환차수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GM의 금융비용 이 부분들이 같이 쌓이면서 GM의 적자폭이 좀 커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한국 GM의 만성 적자는 본사의 이제 글로벌 GM이 초래한 결과라는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 GM이 이제 본사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 막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부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16년까지 GM 관계사에 한국 GM이 4,620억 원의 이자를 좀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서 자동차 완성차들이 금융권에서 빌려서 쓰는 거에 이자율이 거의 2배 정도라고 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한국 GM에서 생산,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GM에서 한 차를 현대자동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하는 걸 주도를 한다면 GM은 그
대륙별로나 기업별로 공장이 있는 데별로 약간 역할이 좀 다른데요. 쉽게 말해서 GM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에 디자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GM에서 내야 되는데 이걸 한국 GM에서 일부를 분납한다든가 이런 과도한 R&D 비용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부터 노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CKD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주요 부품들을 네.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게 회계장부에 도대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마 산업은행에서도 집중적으로 좀 감시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어치인데 실제로 수출할 적에는 80원에 수출해서 하고 미국에서는 뭐 120원에 수출한다면 그 이문은 GM에서 갖는 거지 한국 GM에서 갖는 구조는 네. 아닌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을 낳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철수적까지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한국 GM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에 대우차 사태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차갑고 냉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정부에서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예,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점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또 정부로서는 자동차 산업 영향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15만 6천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GM의 이런 지원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제 한국 GM을 실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제기됐던 이제 고금리, 낮은 납품 단가 등의 이제 GM 측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정부는 GM의 요구에 대해서 구조조정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주주의 희생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번 GM 사태 같은 경우는 GM의 희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부상 자본 거래에 불과한 출자 전환을 FDI에 준하는 세제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하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는 한 30만 명까지 이르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만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심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13일 날 정부는 한국 GM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GM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원에 앞서서 한국 GM에 대한 실사 및 회계 감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경제나 이제 일자리를 생각하면 정부도 이제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경영에 실패한 민간 기업을 거기다 이제 외국계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거든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준비 중인 카드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정부의 카드는 마땅히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사와 회계 감리 그리고 신차 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결국 GM의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만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좀 완화시키고 지원금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한국 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한국 GM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임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누적되는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를 보전해 주는 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과 세금 투입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논란과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이제 또 하나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려가 네. 이게 제기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과거 호주 GM의 사례거든요. 네. 이제 정부가 지원을 끊자 곧바로 호주 GM은 철수를 결정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한국 GM 먹고 튈까요? GM은 최근까지도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 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고요. 2015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라는 신흥 시장에서까지 철수를 했습니다. 2017년에는 유럽에 있는 자회사죠. 오페를 프랑스 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철수를 했고요. 그해 5월 달에는 인도 내수 시장에서 철수 결정을 내릴 정도로 GM은 수익이 안 나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냉정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주 공장 폐쇄 철수 결정 사례처럼 왜 비슷하냐 하면은 호주가 우리나라처럼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생산 효율이죠. 그리고 판매량이 급감한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1조 7천억이라는 돈을 GM에다가 줬습니다.
하지만은 2013년도에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뭐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일게 되자 지원을 중단을 하고 바로 지원 중단이 되자마자 호주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런 점이 우리가 정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앞서 다른 나라들 사례들처럼 바로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겨지고요. 설령 정부가 호주처럼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신차 배정 등 한국 GM이 자생적으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즉시 GM은 철수, 먹튀할 공산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참 고민스러운 대목인데요. 예, 또 정부는 또 GM 측의 확실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먹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입장일 텐데요. 네. 한만성 기자는 만약 정부가 지원을 결정한다면 이런 먹튀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GM이 한국 GM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징표는 신차 투입의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산공장은 일단 폐사 조치가 됐지만 여하튼 군산공장이나 부평공장에 신차를 어느 정도 배정을 해주냐. 왜냐하면 신차 라인을 깔면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징표고요. 더불어서 이제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하니까 장기적으로 한국 GM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좀 표방을 해야 될 거예요. 유상증자 같은 방편보다는 뭐 담보를 제공하는 방편. 그러니까 지금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요구를 하는데 과감하게 세제 혜택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쉽게 도망가지 못하는 어떤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약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한국 시장,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자동차 시장은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도 한 3개사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내다봤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과열됐다라는 양상이 있어가지고 GM이 그 과정에서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장들을 폐쇄하거나 이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GM이 과거 한국 시장에서는 뭐 8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신차 투입을 해서 한국 GM을 어떻게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약속이 이행된 게 전부가 이행되지 않았던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그거에 맞는 정확한 어떻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담보 능력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고용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부분이나 이런 과정이 있지 않으면 되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GM 문제는 좀 계륵 같은 존재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좀 냉정하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인천경제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출의 22% 정도를 차지하고요. GRDP의 14%를 좀 한국GM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대우차에 비해서도 한국GM의 지역사회에서 비중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한국GM에 지금 일부에서 그냥 쉽게 먹튀 얘기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좀 냉정하게 좀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향후에 쌍용차가 평택에서 빠져나갔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적 후폭풍이 불어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만약에 한국GM이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다. 그럼 정말 인천 경제는 상당히 공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천시나 정부의 지역의 정치권이나 시민들 또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좀 요구하는 것들이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좀 많이 힘든 과정이긴 한데 좀 지켜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GM이 인천 지역에서 미치는 큰 역할 이야기 주셨는데요. 연계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또 완전 철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좀 그 가능성 되게 낮다고 보고요. 뭐 호주나 이런 다른 데서도 뭐 철수한다고 선언하고도 실제 공장을 닫고 이런 거는 뭐 2, 3년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근데 뭐 그건 최악의 경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GM이 쉽게 한국GM을 포기하지 없는 건 당장 같은 경우는 부평 공장에서 생산되는 트랙스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0만 대 정도가 여기서 생산돼 가지고 국내에서도 물론 트랙스로 팔리고 외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팔리지만 한 20만 대가 생산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GM에서는 이 트랙스 물량을 생산할 때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그냥 포기한다? 한국 시장을 포기하기 때문에 포기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니고요. 역시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파크의 경우도 이거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GM 내에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 두 시설하고요. 지금 현재 부평 공장에 있는 디자인하고 엔지니어 센터링 같은 경우도 좀 중소형 차량 생산 기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철수설이나 이런 거는 좀 언론에서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GM에서 우리 쪽에 약간 좀 협박력 그걸 언론이 또 너무 재생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습니다. 네, 압박용.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이제 군산공장 이제 폐쇄를 두고서 이제 부평 공장으로 이제 불똥이 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시선도 지역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수장님 어떻게 부평 공장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그 한국 GM 부평 공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과거 한국 GM 전신이었죠. 대우자동차에서 노조 간부 출신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한국 GM이 군산 공장뿐만 아니라 전체가 문 닫을 수 있다, 완전 철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홍 의원의 이야기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부평 공장 폐쇄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차와 쌍용차 사례처럼 정부의 공을 떠넘기고 그걸 정부가 안 받았을 경우에는 결국 그때 상하이차가 신청에 파산 신청에 들어가지 구조조정 신청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판박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한국 GM 사장 카카오 카잼 사장이 또 인도에서 철수를 결정한 또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이 실마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원을 하더라도 GM으로부터 받을 거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 GM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먹튀를 막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그 GM에 대한 대응, 방법, 협상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GM 측은 이달 말까지 정부에게 답을 요구했고 정부는 설이 끝난 지금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GM 철수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